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시장이 한 해를 마무리할수록 이 투자자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내년 어떻게 볼 것인가로 이동을 하죠. 특히 올해 크게 올랐던 섹터들, 밸류에이션 부담이 내년에는 좀 해소될 수 있을지 아니면 실적이 그 가격을 따라올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2016 섹터 전망에서는 특히 고밸류로 지적이 많이 됐었던 원전, 전력주를 다시 점검을 해볼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허민호 대신증권 수석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내년은 유틸리티, 원전, 전력기기 전망을 숨은 가치 찾기 이렇게 잡으셨는데 네. 이 숨은 가치라고 하면 뭐가 될까요? 원전 쪽에서 보면은 네. 한국의 원전의 건설에 있어서 미국의 AP천의 이제 건설이 이제 본격화 단계를 접어드는데 AP천이라고 하면 웨스팅하우스의 대형 원전을 말씀하는 겁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건설을 누가 해줄 것이냐가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관건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한수원 등등이 아마 영향력을 미치는 모습들을 내년에 보여주실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전력기기적인 측면에서는 그동안 초고압 중심의 전력기기의 쇼티지가 있었고요. 네. 네, 그동안 지금부터는 데이터 센터가 다시 한번 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 온사이트 발전을 많이 늘리게 될 것인데 그에 따라서 중압 수준의 전력기기와 직류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고 하는 점, 네,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우리가 수은 그림을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유틸리티와 전력 쪽 저희가 좀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숨은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이 숨은 가치가 내년에 부각이 돼서 고밸류가 아닌 적정한 밸류를 찾아간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주가 측면에서. 밸류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가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먼 미래에 얼마나 그 실적의 가시성이 높느냐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실적을 현재 시점을 땡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원전이라고 하는 거는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 건설 기간이 한 12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12년 이후에 이제 실적까지 저희가 예측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대단히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죠. 워낙 이제 시공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올해는 그런 거에 대해서 대형 AP1000의 미국 원전 건설을 두산얼리피 등등이 제작하는 데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이 부각을 받았죠. 주가에 좀 많이 어느 정도 반영된 상황이고요. 예. 이제는 이제 그동안 계속 그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온타임 온버짓을 하는 게 한국의 강점이잖아요. 네. 네, 글로벌로 어떤 건설사도 이 원전에 대해서 온타임 버짓이라고 하는 걸 맞춰주는 레퍼런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거를- 빨리. 그렇죠. 적당한 원래- 시간에 적당한 예. 가격에 네네. 그거에 대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게 현재 증명된 게 이제 한수원인 거고요. 제가 생각에 미국에서 이제 한수원이 그걸 참여하기를 원한다라 보고 있고 네. 올해 아마 그런 부분이 좀 가시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미 어느 정도까지 주가에 반영이 됐고 지금 반영이 덜 된 모멘텀이라고 좀 분류를 해본다면 아까 말씀대로 네. 두산엘리티의 이제 경쟁력 부분은 올해 대부분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예. 또 한전에 대해서는 올해 한전 실적이 대단히 좋았고 네. 앞으로도 내년 내후년까지도 한전 실적은 전기요금 인상 없이도 실적 개선이 나오시는 부분이고 예. 배당 매력도 생기고 있는 구단이다 보니 그동안 주가에 오른 거는 해외 원전 시장 진출은 거의 반영이 안 됐던 거고요. 네. 또 항수원이 AP1000에 대해서 미국 원전의 건설을 맡게 되면 네. 그거에 대한 종합 설계를 하는 거는 이제 한전 기술이 될 거거든요. 한전 기술. 한전 기술도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아, 아직까지 그래요? 가시화된 게 없으니까요. 예. 네. 아, 그렇군요. 아직 좀 반영이 덜 된 부분들 포인트를 중심으로 좀 대응 전략 세워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AP1000이라고 하면 미국의 기존의 대형 그 원전 프로젝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2026년 밸류 재평가가 가능한 뭐 고밸류나 저밸류 종목은 각각 어떻게 좀 분류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계속 제가 원전만 말씀드렸는데 일단 네. 원전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전과 한전기술이 이제 그런 밸류에이션을 재평가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한전과 특히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미국이 앞으로 4세대 원자로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4세대 원자로가
SMR이라고 하는 수준까지는 실증로 단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한수원이 엑스에너지나 또는 오클로, 테라파워, 미국의 아크하고 MOU 또는 지분을 일부 투자를 하면서 네. 앞으로 좀 본격화된 협력이 나올 것 같거든요. 네네. 그때 상용화를 우리나라에서 주로 가지고 있는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한전 기술이거든요. 예. 그러면 한수원, 한전 이 둘 다 그 부분들이 올해 부각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하. 가시화되는 시점이 언제냐라는 부분이 있고 네. 아마 그는 한미 협정이 맺어지면서 본격화될 것 같은데 조금은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 내에 이루어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하, 예. 그리고 전력기기 쪽 측면에 보면은 그동안 2024년에는 미국 중심의 초고압 전력기기에 대한 쇼티지가 났습니다. 네. 그리고 25년에는 미국을 넘어서 유럽이나 중동 등 그쪽에서 데이터 센터를 많이 건설해야 되고 전력망 투자도 늘어나다 보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혜가 기대되는 부분이 생겼고 뿐만 아니라 초고압 부분에서 변압기만 쇼티지였는데 초고압 차단기 등의 쇼티지로 확장이 되면서 확장되는 그림에서 나오면서 올해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아마 내년에도 이런 모습은 더 확장이 돼 커져가는 부분을 보여줄 거고요. 네. 근데 숨은 그림 찾기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온사이트 발전이 확대되면서 중형 그리고 중압 전력기기 플러스 전력망 DC 전력 즉 직류 전력에 관련되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LS 일렉트릭과 주 LS가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온사이트라는 단어가 이제 요즘 많이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는 학습이나 추론을 하는 과정에서 전력의 대규모 전력이 변동이 엄청 크게 발생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전력 유틸리티 업체들이 전력망을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망을 연결할 때 네네. 한낮에 최대 수의 전력 수요가 올라올 때 감축을 해달라고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원합니다. 네. 수요 반응 시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네. 그걸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데이터 센터 자체가 그 방법은 자체적으로 발전을 해서 전력망의 수요를 줄여주는 역할도 필요한 거고요. 네. 그리고 만일에 정전이 났을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자체가 손실이 훨씬 크거든요. 네. 정전이 일어나면 학습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체적으로 온사이트 정전이 일어나지 않기 막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발전소를 데이터 센터 주변 또는 내부에 건설하겠다는 관점이 온사이트 발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태양광 등을 활용을 해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끌고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제 온사이트다. 태양광뿐만 아니라 제일 주가 되는 거는 이제 가스 터빈이고요. 가스 터빈. 그다음에 네. 연료 전지, 태양광. 뿐만 아니라 ESS도 ESS가 구축을 많이 해야죠. 필요하죠. 네. 그래서 요즘 그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 가스 터빈 수주도 나오는 건 아닌가라고 맞습니다.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뉴스에 나온 거는 네. 5기 정도를 이미 미국에서 맞아요. AI 데이터 센터용으로 수주를 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돌리려면 이렇게 전력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끌고 올 수 있느냐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관련해서 그 혹시 미국에서 전력 인프라 확보를 더 자극할 만한 뉴스라고 보세요? 그렇죠. 전력의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정전이 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자체 전력망 투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자체적으로 온사이트 발전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이 내년에도 작동을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전력 인프라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원전, 전력기기 포함해서 말입니다. 종목들 좀 체크해 주셨는데 이제 앞서서 원전 전력기기 토픽 세트로 나간 종목 안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없거든요. 초반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고밸류로 보시나? 라는 생각이 들 만한 멘트도 좀 하신 것 같은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충분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만한 근거가 충분하고요. 예. 다만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돼 있고 아마 실질적으로 미국의 웨싱하우스의 원전 건설 프로젝트 AP1000 중에서 네. 불가리아나 폴란드 등등의 수주가 당장 내년에 가시화되고 실제로 나오는 건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오히려. 그래요? 예. 다만 주가가 그거로 인해서 충분히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한전이나 한전기술은
아까 말대로 미국의 원전 시장 진출, 네. 4세대 SMR과의 협력 이 부분이 주가에 반영돼 있지 않고 그게 가시화되면 두산에너지 못하는 한전이나 한전 기술이 더 오를 룸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두산에너지 주가가 안 오른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네. 예, 상대적으로 네, 맞습니다. 얼만큼 상대적입니다. 주가 레벨의 그 모멘텀을 반영시켰는가의 맞습니다. 여부인데 네. 여전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지만 탄력도 측면에서 그 한전 한수원 요쪽 관련 다른 이제 한전기술까지. 팀코리아, 한전기술 맞습니다. 네네. 이런 팀코리아에 속한 다른 기업들이 오히려 좀 그 모멘텀을 덜 반영시켰기 때문에 상승에 힘은 좀 더 있을 수 있다 네. 이런 관점.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게 제 일이라서요. 네네. 예. 그 전력기기하고 AI 데이터 센터의 가용성 향상이나 가용성 확보가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말씀드린 거는 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두산엘비트처럼 효성중공업이나 현대일렉이 주가가 네. 안 올라간다는 게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LS일렉트릭과 주 LS가 아직 네. 주가에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오늘 반영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일단 첫 번째로 포인트는 초고압이나 고압의 전력기기가 필요한 거는 전력을 멀리 보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 전력 캐파를 건설한다면 네. 굳이 멀리 보낼 필요가 없으니 그렇죠. 중압 수준의 전력기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네네. 가스터빈과 연료전지, ESS, 가스엔진과 연결하기엔 중압기 들어가죠. 예. 저희가 중저압이라고 하면은 보통 수배전 쪽 향으로만 생각합니다. 즉 네. 받는 쪽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받는 쪽뿐만 아니라 보내는 쪽에서도 발전 연결할 때도 중압 수준의 전력기로 들어간다는 거고요. 송배전 말씀하시는 거죠? 배전 쪽에서 배전 바로 쪽. 온사이트랑 데이터 센터랑 붙어 있으니까 연결하기 위해서. 네. 뿐만 아니라 ESS는 직류입니다. 연료전지도 직류고요. 그 태양광도 직류입니다. 중요하죠. 그러니 그 다음에 향후에 최근에 서해안 에너지국처럼 HVC라고 하는 것도 초고압 직류망 건설도 이제 앞으로 글로벌적으로 많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한국도 이제 내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 직류에 대한 전력기기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이고 앞으로의 높은 밸류에서는 보여줄 수 있는 근거가 될 거라 보고 있는 거고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제일 준비가 잘 돼 있는 게 LS 일렉트릭, LS 전선 등등해서 전체 LS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직류 기반 쪽을 우리나라가 좀 잘하는 편인가요? 글로벌로 직류 시장이 커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아직 격차가 우리나라 그 격차를 줄여 나가는 점에서는 네, 따라가는- 따라가기 좀 더 편한 거고 예. LS 전선 같은 경우는 HVDC 케이블이나 이런 면에서는 글로벌적으로 경쟁력이 높습니다. 그리고 LS 일렉트릭도 지난 십몇 년 동안 거기에 직류에 대해서 차단기들에 대해서 준비가 아주 오랫동안 동안 준비해왔었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 이제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H가 붙으니까 초고압인 거예요. 그게 네, 이제 HVDC는 초고압, MVDC는 중압 전력 중압까지. 직류, 예. LVDC는 저압 직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 중, 저 요까지 맞습니다. 다 지금 직류로 변환이 되고 조금 있어서 더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그 직류 기반으로 변환되는 이 시스템을 잘 따라가는 기업들 위주로 보자 이 말씀을 주고 계시고 그렇지 않은 것도 여전히 쇼티지이기 때문에 네. 현재 제일 쇼티지는 교류 기반의 초고압 쪽이거든요. 쇼티지가 나다 보니 다른 쪽으로 확장이 되어 가는 거죠. 변화가.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효성중공업이 반영을 맞습니다. 시켰잖아요. 효성중공업 많이 예. 반영했죠. 그래서 효성중공업이 먼저 쇼티지의 모멘텀을 받아서 반응을 했고 그 이후에 뭔가 새로운 기술이나 시장에서 뭔가 모멘텀을 찾을 때는 직류 기반과 관련돼 있는 기업들을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현대일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효성중공업, 네. 이제 올해 4분기부터 해서 내년은 이제 LS 일렉트릭으로 점점 일렉트릭. 확장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몽요연하게 흐름까지 네네. 정리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내년도 원전 전력기기 투자를 할 때 이것은 꼭 챙기자 하는 포인트가 있다면요. 먼저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예. 말씀을 드리면요. 결국에는 AI 투자의 버블이냐 아니냐의 논란이 많죠. 근데 그 버블 여부와 관련 투자가 지속적으로 커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제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고요. 그 버블이 만일에 버블이 터져서 전력기 AI 데이터 센터의 투자가 취소가 된다면 전력기기 업체들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서 GPU도 중요하지만 가장 병목 현상이 크고 쇼티지 가장 큰 거는 전력 분야이기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항상 계속 추세를 보셔야 된다, 확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쇼티지가 하다 보니 저희들이 밸류에이션 하면서 관점에서 포인트는 3가지거든요. 수주가 얼마만큼 늘으냐, 먼 미래의 실적을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매출이 늘어나는 속도, 그리고 이제는 수익성까지 보셔야 되고요. 이미 현대일렉은 2023년부터 수익성이 아주 빠른 속도로 올라왔었고 효성중공업은 올해부터 수익성이 좋아졌거든요. LS일렉트릭은 또 내년부터 또 좋아지는 모습들이고요. 이런 이 3가지 포인트를 계속 확인을 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요거 굉장히 강조해 주시네요. HD현대일렉 먼저, 그 다음에 올해 효성중공업, 그 다음에는 LS일렉트릭, 이렇게 요 순서대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허민호 대신증권 수석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